관계를 지금까지 했던 관계를 이용하여 이제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표본을 분석을 해서 이제 모집단을 이제 추정을 할 건데, 우리 여기서 추정은 모집단의 평균의 위치, 이 녀석을 좀 추정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잠깐 확인해 보죠. 일단 신뢰도와 신뢰 구간에 대하여 TV나 신문도와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보죠, 이런 거.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A씨의 지지도는 45%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신뢰도는 90%입니다. 읽어보면,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전체 인구가 정확하게 45%가 A를 지지하는 것으로 뜻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수학적으로 해석해보면서 신뢰와 신뢰 구간의 개념을 공부해보자. 이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다. 실제로 오차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별로 묻진 않지만 일단 나와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보죠. 그러니까 지지도 4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에서 오차를 가질 수 있다는 말. 그 얘기는 42.5에서 47.5 사이에 실제 지지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그 구간의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 자, 신뢰도가 90%다. 그러면은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그런 구간이 실제로 1000명을 여러 번 조사를 했대요. 그럼 할 때마다 조사되는 자료들이 계속 이렇게 거기 나와 있듯이 구간의 길이가 다 다르게 나올 거야. 어디 범위에 있을 거다라는 게, 범위 자체가. 그치? 근데 이제 90%라는 얘기는, 그럼 10번 조사하면은 그 구간 안에 실제로 실제 지지도, 여기서 보면 실제 지지도가 그 구간 안에 포함될 확률이 90%.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은 맞을 거다. 그게 이제 바로 신뢰도가 돼요. 신뢰도. 그 정도 체크해보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말 되게 길죠? 다 읽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냐면요, 쭉 넘어가서 거기를 먼저 보세요. 287페이지를 보세요. 자, 표준정규 분포 표를 보면, 실제로 표에서 보면 마이너스 1.96 이상 평균 Z가 1.96 미만의 이 확률이 0.95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표에 주어진 거야,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때 표본의 크기, n으로 이미 추출했을 때의 표본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 조사를 하는 표본 평균. 이때 이제 Z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표본 평균 마이너스 모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죠. 얘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자. 넣어서 m의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m의 범위. 그러면 자, 이 범위에 대해서만 잠깐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다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평균 마이너스 평균. 자, 모든 항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맞아? 그다음에 m, 그러니까 표본 평균 다 빼주고 다 마이너스를 취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표본 평균 마이너스 1.96 더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표본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모 집단가요? 모평균. 그죠? 모평균이 이 구간 어떤 구간이 나타나죠. 이 구간 안에 맞니? 이게 좀 말은 조금 다르긴 한데 뭐라 참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게 아니라 말이 참 어렵다. 모평균 이 구간 안에 그런 확률이 95%.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이 모집단의 모습이 모집단의 그 모습이 아니라 평균이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되는 게 이게 말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 구간 안에 이제 실제로 있을 확률이 95%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은 표본의 크기 n으로 한 번에 아까 전에 한 번 하는 거야? 아니지. 바로 실시가 되잖아 실제로. 네. 맞아. 그럴 때마다 이 값이 어때요? 계속 바뀌죠. 네. 맞니? 네. 이 값 계속 표본의 크기 n으로 추출할 때마다 표본 평균 값이 계속 바뀌는 거 아까 확인했잖아. 네. 그래서 그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본 거잖아요. 네. 맞아?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얘는 근데 원래 우리가 이 시그마는 뭐야? 아니, 이 시그마는 모집단 거지? 이게 뭐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지.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어때? 계속 바뀌지. 요 놈이 지금 요 놈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생길 거 아니야? 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표준 편차지. 표준 편차. 생길 거 아니야? 어쨌든 계속 바뀌어. 이 구간이 들쭉날쭉 한다고요.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 있다가 첫 번째 n을 뽑았을 때 이런 구간이 있고요. 구간이 이렇게 있고 구간이 막 이렇게 있고 막 구간이 이렇게 있어. 밖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실제로 모평균은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 번 실시했을 때 이 구간이 이 구간을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구간이 여러 번 나오겠지. 맞니? 만약에 100번을 했다고 해. 100회. 100회 실시했어. 이 95%의 의미가 100회 중 95회는 모평균을 포함하는 구간이 나오고 5회는 나오고 안 나오고 5번 정도 바깥 범위가 나온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 신뢰도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의미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봐요. 그냥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다. 읽긴 하지만 그렇게 읽긴 하지만 실제 의미는 뭐다? 표본의 크기로 조사들이 여러 번 될 거 아니에요. 맞니? 95%의 의미 만약에 100회를 진행했으면 95번은 이 모평균을 포함하는 범위고 그 구간 95개의 범위 안에 실제 모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닌 게 5개 정도 있다. 그 정도의 의미를 그 정도로 의미를 갖습니다. 얘가 95%라는 신뢰도의 의미.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여기가 신뢰도야. 오케이? 그럼 이 구간이 뭐다? 신뢰 구간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뭐가 된다? 신뢰 구간의 길이야. 되겠죠? 실이 안 불렀네. 오케이? 이 길이 그냥 길이 자체가 신뢰 구간의 길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써주고 있는데요. 써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신뢰 구간이라는 게 누구에 따라서 신뢰도에 따라서 뭐가
1.9 마이너스 1.9이 있죠. 생기죠. 그리고 이제 0.99에 해당하는 건 표에서 보면 2.58로 주어져요. 이건 다 주어집니다. 8로 주어져요. 99%. 그런데 95와 99 두 가지만 나와요. 문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볼 거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예, 실내 구간과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도의 의미를 이해되셨나요? 주장하는 게 솔직히 이해라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여. 여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야. 오케이? 식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확인해주고. 맞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우리가 확률배수 Z는 표본의 크기에 N으로 했을 때의 표본 평균에 대한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하면 평균 마이너스 모평균 나누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 되는데 얘를 대입해서 m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그 녀석이 뭐가 된다? 실내 구간이 되고 그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고 그럼 이 범위에 있을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그것을 실내도라고 얘기하고, 근데 실내도 95%의 의미는 실제로 표본의 크기 n으로 조사들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99번은 n을 포함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러지 않은 구간이 한 5번 정도 나온다.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실내도의 의미다.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무평균 m에 대한 이제 실내 구간이 맞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면 288페이지. 둘째 줄. 그런데 잠깐 거기 읽어볼까? 위의 식에서 이 식에서 사용된 이 녀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실제로 얘 자체는 뭐야? 모집단 거잖아. 맞아? 근데 웃기지? 지금 얘는 모평균조차 몰라서 추정을 이렇게 하는데 모집단 게 뜨잖아. 일단 구조적으로 말이 돼? 상식적으로 일단은 오류가 생기지? 맞습니까? 우리 모집단도 몰라서 표본 추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고 있는 건데 맞아요? 물론 이거 자체가 계산은 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위식에서 시그마는 모표준편을 뜻하는데 실제 표본 조사에서 모평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사용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모표준 편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또 여기도 또 그런 얘기 나오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그냥 다 우리 충분히 커요. 항상 충분히 큰 경우 N은 모집단의 분포 상태와 표본의 분포 상태가 유사할 것이므로 모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 큰 차이가 없음이 알려져 있다. 자,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언제 배우는 거야? 엄밀하게는 다 대학교 때 하는 거야.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를 가름해서 쓸 수 있다고요? 표본 표준 편차를 가름해서 가지고서 그냥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냥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오는 경우 있고 무표준 편차가 대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둘 다 같이 쓰면 돼요. 그냥 갖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99%와 95%짜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좀 쓸게요. 1.96이 0.95다.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0.58이 0.9가 돼. 그럼 이제 주어졌을 때
95%는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은 평균이 위치하는 구간을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녀석을 보니까 다시 표본 평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표본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자. 그때 이제 이 녀석의 신뢰 구간의 그 길이 계산해보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맞습니까? 신뢰도가 이제 99%짜리를 같이 한번 보면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마이너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 더하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요 놈을 표준정규 분포 곡선에서 잘 보면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서 1.96 마이너스 1.96 요 넓이가 지금 0.95다 그런 의미고요. 2.58 당연히 2.58 이렇게 2.58 여기 이렇게 2.58 하면 요 녀석의 넓이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그 넓이가 어떻게 커? 넓지. 당연히 비율이 0.99가 넓어지죠. 맞습니까? 그지? 그럼 이제 신뢰도가 올라갔어. 커졌어. 그랬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때? 더 당연히 길어지죠. 좀 잔인해. 맞니? 네. 신뢰도가 작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더 좁아지지? 맞니? 그럼 이렇게 보자. 신뢰도가 그러니까 신뢰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구간의 길이가 범위가 길어지니까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 이제 평균이 위치할 구간이 길어지니까는 맞을 확률이 이걸 확률로 얘기하기 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네. 맞나요? 그지? 근데 이게 무한정 길어지면 별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데서 평균이 뭐 50인데 실제 평균은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만큼 늘려놨어. 그럼 다 들어가겠지. 어떤 값을 같은지. 그럼 조사하는 게 이게 조사에 대한 그 조사 자체에 대한 어떤 정밀성 이런 게 어때요? 좀 떨어지죠.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조금 실제로 짧게 해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더 정밀한 거지. 오케이? 무슨 말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신뢰도를 높였을 때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누굴 줄이면 될까? 표본의 크기. 실제로 여기서 모표준 편차는 원래 확정값이야. 모집당 값. 그렇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좁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 어떻다는 얘기가 더 정밀하다는 얘기지. 더 현실과 맞다. 그래서 실제로 전수조사하면 그게 다인가. n이 어떻게 보면 무한대가 되는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무한은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어떻다?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고 표본의 크기를 왕창 키워. 그럼 더 정밀한 거지. 더 이게 믿을만한 거지 말 그대로. 그 조사 자체가. 그런 정도의 의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플러스 부분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으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 그게 이제 너 그 조사의 정밀함이 높다는 얘기야, 그지? 그런데 표본의 크기 일정할 때 표본이 n이 일정이에요. 신뢰도를 높이면 신뢰 구간의 길이 길어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면 신뢰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신뢰도를 고정시키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 표본이 그러니까 많을수록 조사가 더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만약에 전국에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무언가를 조사했을 때 10,000명 조사한 거 어느 걸 더 우리가 이렇게 신뢰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게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더 가치 있게 보겠어요? 신뢰하겠어요? 10,000명 조사한 거, 그지? 네. 그래서 표본이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지? 정밀하다 그런 의미고요. 자, 표본 평균이란, 그지? 그 밑에 것도 모집단에서 표본 하나만 추출해서 그 표본 내 평균을 구한 것이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 여러 가지 표본을 추출해서 각각의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그 평균을 구한 것이다. 말이 길죠? 한 거죠, 다 근데. 근데 앞에서 배운 것처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지만 표본 하나를 추출해서 평균을 구하면 원래 모평균과 같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만 추정하는 것이다. 추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 그지?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거기서 이제 왜 표본 표준 편차의 정의에서 쭉 넘어가는데 한번 궁금하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서 내용 가지고 추정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우리는 이 파트는 문제가 구성됐을 때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보는 겁니다. 예제 4번을 보죠. 자, 행복고등학교의 학생 수면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네요. 이 학생 중 100명을 임의로 뽑아 이 100명의 의미가 뭐야? 표본의 크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표본 100. 조사했더니 그 평균이, 자, 표본 평균, 표본을 했더니 그 표본 평균이죠. 여기서의 그 평균의 의미가 표본 평균을 의미해, 그지? 표본 평균이 6시간이에요. 6시간. 표준 편차가 여기서 이제 표본 표준 편차죠. 얘가 주어진 게 실제로 여기서 의미하는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지. 오케이?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졌는데 1로. 근데 얘는 뭘로 가름한다? 모 표준 편차로 가름해서 쓴다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니까. 오케이. 자, 이때에 고등학교 평균 수면 시간 M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라. 95%, 99%. 그래서 95%, 0.95, 뭐 0.99에 해당하는 요 값들은 항상 어떻다? 시험에서 주어져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왜 외우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뭐 1.96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막 마음대로 막 1.9로 주어질 때가 이래. 그때 막 이렇게 근사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그냥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항상. 오케이? 자, 그럴 때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95%짜리 신뢰 구간을 뭐야? 어디? 저다 대입하는 얘기야. 오케이? 표본 평균이 얼마야? 6이죠. 6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얼마 n 100분의 시그마 11 이상 모평균은 6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 이게 이제 95%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이 돼요. 그럼 99%는 어디만 바뀌어? 얘만 바뀌죠?
뭔가 앞에서 내용을 뭔가 되게 장황하고 솔직히 그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확 와닿는 느낌은 아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그래. 근데 이렇게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세요. 이 파트는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보충 설명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만 헷갈리지 마시라고 할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헷갈리지만 말으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 마지막인데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무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다. 자,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3L인 신뢰도를, 그죠? 신뢰도 몇 프로냐 이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보면 처음에 이거 읽으면 어때요? 당황스럽죠.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럴 수 있죠. 천천히 가보자. 다시 이 내용에 따라서 정규보다 모집단 크기가 그러니까 모집단과 정규 분포를 따른데 얘를 따라. 근데 표본의 크기가 n 어떤 표본 평균이 있겠죠. 그때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겠지. 60% 신뢰도. 그럼 60%에 해당하는 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값이 얘가 0.6 아니 그럼 어디 이 녀석에 대한 어디 이하 어디 이상 어디 이하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뭐 얘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이 녀석은 지금 현재 Z가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 이럴 거잖아요. 그 확률이 지금 0.6인 걸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 0에서부터 대칭이니까 절반만 보면 되겠지. 맞니? 요놈은 지금 어때? 2배의 0 이상 A 이하와 같잖아. 얘가 0.6인 거. 결국엔 신경 안 쓰고 만해도 되긴 하죠. 0.3인 거. 그럼 0.3에 해당하는 게 거기서 표에서 얼마예요? 0.84. 이게 지금 0.84. 맞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본 거니까 신뢰 구간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60%짜리 구간은 자 표본 평균 마이너스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무평균은 표본 평균 플러스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쓸 수 있겠죠. 신뢰 구간에 맞니? 근데 이제 신뢰 구간에 길이를 L이라고 했는데 L은 이렇게 뺀 거잖아. 결국엔 뭐가 돼? 이거 날라가고 이 녀석의 2배가 되죠. 2 곱하기 0.84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게 L이야. 맞아? 오케이?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뭐 하래요? 3L? 네, 3L. 신뢰 구간의 길이가 3L인 신뢰도를 구해라. 신뢰도가 얼마냐? 3L인 신뢰도. 자, 다시 한번 보죠. L일 때, 이게 거꾸로 위에 거 보자. L이 지금 이렇게 나왔어. 네. 누굴 보고 신뢰도를 찾을 수 있어? 0.84를 보고 거슬러 올라가서 신뢰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맞니? 그럼 3L이라는 녀석은 자
이 녀석은 2 곱하기 0.84 곱하기 3하면 얼마죠? 2.5 2.5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까요? 누굴 가지고서? 얘를 가지고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2.52에 해당하는 거는 거기서 2.52는 얼마니? 표에서 0.49죠. 맞아요? 근데 신뢰도는 이거의 몇 배? 2배가 될 거잖아. 맞아? 신뢰도는 2 곱하기 0.49가 되겠죠. 얼마니? 98, 0.98, 98%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이해되니? 말 그대로 이건 결국엔 뭐야? 공식 암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또 전체적으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일반화시켜서 그냥 정리를 하면 어떤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에서 K 이하가 알파 퍼센트에 0.5 신뢰도가 있어. 이때의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당연히 표본의 크기 n이고요.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목평균이 표본 평균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신뢰도랑 연관성이 있는 건 여기 신뢰도라고 있을 거예요. 얘에 따라서 이제 K 값은 바뀌겠죠. K 값에 따라서도 신뢰도가 바뀌는 것처럼 자명하지? 그러면 1부이니까. 맞니?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도에 따른 상수라는 신뢰 상수라고 이 언급도 하긴 하는데 그냥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추정에서는 뭐만? 예. 표본의 크기 n으로 추정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다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고 당연히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모집단가 요거 세 개가 다야. 그리고 표본 분산을 구할 때 뭘로 나눴었다? n-1로 나눴었다.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그게 답니다. 네, 조심해야 될 거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에다가 다 때려 넣기만 하면 돼요. 문제가 진짜로 여기는. 그래서 추정 파트는 뭐 정규분포도 되게 쉬웠죠, 솔직히. 안 쉬웠나? 안 쉬웠어. 그것도 결국 그냥 때려 넣기잖아. 물론 이제 이항분포 이것도 뭐냐 실제로 이제 이산확률 어차피 질문 나온 거면 이산확률 분포에서 좀 더 많았죠. 확률 질량함수에 따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직접 식으로 계산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질문이 있었다 뿐이지 외워야 될 건 딱히 몇 개 없어요. 실제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까지 숙제는 끝까지. 그러니까 다 숙제세요. 과제를 해오시고 여러분들 요즘 마지막에 지금 정규반이라는데 숙제 많아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러면 이제 기출을 어차피 여러분 학교 기출들을 지금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학교 기출들을 미리 볼까? 아니면은 좀 그거보다 좀 라이트하게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학교 몇 개 다른 걸 볼까? 뭐가 좋겠어? 여러분 학교 거는 어차피 이제 내신 때 한 번 또 보거든요. 또 그때 어차피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적절하게 부작 거라든지 뭐 다른 지역 거라든지 해서 그냥 기출은 여러분 학교 거는 그냥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각자 그 정규반에서 이제 내신 대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같이 또 보니까 여기서 미리 봐버리면 또 그때 가서 약간 틀어질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 걸로 대체해서 좀 몇 개. 오면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죠. 15일 날 일단 질문 받고 마지막 시험들은 테스트는 다 오픈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 100% 까먹은 게 있어. 이게 지금 솔직히 뭐 한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봐서 보면은 어때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수험보다 훨씬 적죠. 수투보다도 오히려 적은 거야. 수투랑 내용량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문제 난이도나 이런 게 뭐, 수투 뭐 괴랄하지. 나중에 좀 위적분 배우게 되면 아 이건 상대도 안 돼. 하지만은 꼴랑 우리 이제 요 수업 몇 번 해서 한 번 쭉 보긴 봤는데 완벽하게 내 것으로 공식이나 이런 게 다 암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건 쉽지 않아. 처음 한 번 쭉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테스트는 오픈북으로 볼게요. 오픈북으로 좀 계속 두 차례 왔을 때 전 과정 쭉 다 볼 겁니다.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중간기만 끊어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해서 볼 건데 어찌됐든 이렇게 북으로 하겠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계속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시 쉬었다가요. 오늘은 그 어디 어디냐 저번에 했듯이 그냥 쭉 숙제 부분 쭉 퍼세요. 5-3까지 다 하면 좋고 5-3 이후로 기본 다지기 수련까지 넘어가면 좋고 안 되면은 문문 설정으로 복습이라도 되게끔 표현 바꾸기 숫자와 표현 바꾸기 쭉 풀면서 오늘 한 내용을 다시 적용해보면서 복습 한번 교육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